홍만대 회장의 팔순 기념 파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장남 홍범석은 초대받지 못했고 게스트로 숙소에 머물고 있는 은성을 가족 테이블에 앉혀야 하느니 마느니로 모슬이와 김선화의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가족 테이블에 은성의 네임카드가 놓여있지 않고 손님 테이블에 놔두어진 걸 본 김선화가 황당해하며 그레이스고에게 물었습니다. 은성 대표 자리가 왜 여기야? 가족 테이블에 당연히 같이 앉게 해야지. 그레이스고는 아들 홍수철의 리조트 투자건으로 김선아가 은성에게 잘 보이려 노력한단 걸 알기에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게 말이에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던 모슬이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큰 소리로 답했어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 윤 대표는 가족도 아닌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레이스고는 한 패거리인 은성에게 선을 긋고 가족 테이블에도 못 앉게 하는 모슬이를 보면서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싶었죠. 한때는 은성이 운영하는 파이원 인베스트먼트사에서 퀸즈그룹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 은성이 미국 헤지펀드 전 로버트 헤일리의 12제자 중 에이스 수제자인데 로버트도 은퇴할 때 자기 재산 관리를 은성에게 일임할 정도의 능력자라고 소개하라고 그레이스고에게 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모슬이가 지시한 거였기 때문인데요. 저 여자는 퀸즈 사람들이랑 윤 대표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가족 테이블에 앉는 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거는 또 뭐야? 그레이스고는 모슬이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라며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보였고 모슬이는 은근 자신을 무시해온 김선아로부터 왜요? 여사님도 가족 아니지만 가족 테이블 앉잖아요? 법적인 가족만 꼭 가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라면서 대놓고 무시당하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이쯤에서 물러날 줄 알았던 모슬이는 마치 농담을 다큐로 받는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그래서? 윤 대표도 앞으로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 혜인이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옆에 다른 남자 떡하니 앉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천박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런 거 아니면 오해받을 짓을 안 하면 되겠네. 라면서 애꿎은 홍혜인까지 걸고 넘어지면서까지 자기 아들 은성이 퀸즈가 가족 테이블에 앉는 걸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매일 홍수철 걱정만 해대느라 홍혜인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던 김선아는 왜 갑자기 은성이 혜인이의 짝이 되는 걸 극구 반대하는 예비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두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는 모양새를 진절이 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슬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때 모슬이와 은성의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슬이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러 온 홍범자가 모슬이와 김선아의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모슬이와 홍범자가 홍만대의 방에 가고 남아서 나머지 파티 준비를 하던 김선아는 그레이스고를 보고 모슬이의 흉을 봤죠. 왜 저래 저 여자? 지가 무슨 윤 대표 엄마라도 돼? 설사 엄마가 맞다고 치자 감히 어디 꼴랑 투자자 아들 가진 주제에 퀸즈 백화점 사장 딸 자리를 집어쳐? 아주 웃기는 여자야 저 여자? 아무리 빈말이라고는 하지만 모슬이와 은성이 모자 관계라는 걸 말하는 김선아를 보고 그레이스고는 등짝이 서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에서도 그레이스고는 두 사람이 모자인 걸 들키든지 말든지 나는 이 틈을 타서 퀸즈 오너가가 소유한 보석과 진귀한 물건 등을 모두 훔쳐서 내 노후나 준비해야겠다 마음을 고쳐먹고 미리 준비해놓은 택배 상하차 여러 대를 이용하여 팔순 파티가 진행되는 약 1시간여 남짓 동안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빼돌리고야 말았죠. 그렇게 홍만대 회장이 애지중지하며 모아왔던 수많았던 보물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퀸즈가의 집사 그레이스고에 의해서 모두 도둑맞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모슬이는 은성이 홍혜인을 좋아한다는 걸 아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이라도 친아들 은성을 살피기 위해서 희망보육원의 홍만대와 함께 들렀던 모슬이는 위험에 빠진 홍혜인을 구하기 위해서 야생개를 돌로 때렸던 아들 은성이 그 뒤로 홍혜인이 야생개들에 의해서 다칠까봐 독약을 타먹여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살인 기질을 가진 은성을 보면서 역시 내 아들이다 싶었으면서도 막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죽이는 것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이지만 통제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은성에게는 홍혜인을 위해서라면 나도 배신하고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도 있는 녀석이야. 절대 홍혜인하고 엮이게 놔두어서는 안 돼. 모슬이는 이미 홍만대로부터 위임장까지 받아놨고 30년을 준비했던 거사가 완성되는 시기였기에 더 철저히 은성과 혜인을 떨어뜨려 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모슬이가 은성과 혜인이 엮이는 걸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성의 출생의 비밀과도 관련이 있기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온 지구상에 자기와 홍범석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심지어 은성조차 모르는 일이었죠.
과거 모슬이는 재벌 2세인 홍범석의 내연녀로 그의 아이만 낳는다면 본처를 밀어내고 자기가 퀸즈가의 안주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홍범석의 내연녀로 살다가 은성을 임신하게 되었고 홍범석을 찾아가서 임신 소식을 기쁘게 알렸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홍만대에게 들키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홍범석은 임신한 모슬이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모슬이는 믿었던 홍범석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뒤 퀸즈가에게 복수할 방법만 감옥에서 내내 연구했습니다. 홍범석 그 자식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처럼 나도 홍범석 그놈을 꼭 감옥에 보낼 거야. 그리고 그가 갖게 될 모든 걸 다 뺏어서 그가 버린 내 아들에게 줄 거야.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홍범석 너 이제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날 차례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데 교도소, 병원,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에서 제대로 된 의료기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목숨을 담보로 은성을 출산한 모슬이는 홍범석에 대한 분노로 한기를 넘어 살기가 도는 사람이 되었죠. 모슬이와 함께 사기죄로 감옥에 복역 중이던 그레이스고는 모슬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가 재벌가 쪽 연줄은 좀 될 수 있다면서 모슬이의 복수를 돕겠다고 발뻗고 나섰습니다. 모슬이는 그렇게 눈 내리던 겨울날 얇은 여름 원피스 하나만을 입고 포대기에는 은성을 안고 출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친구도 없던 모슬이는 갈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일단 은성이를 맡길 곳이 없었는데 과거 홍범석과 사귈 당시 그가 연말이면 희망보육원이란 곳에 가서 후원을 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일단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홍범석은 자신의 아들 은성을 버렸지만 그곳에 은성을 맡긴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자식을 강제로 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때는 순하고 젊은 여자란 뜻의 오순영이란 이름을 가졌던 모슬이는 몹쓸여자라는 뉘앙스의 이름을 가진 모슬이라는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남은 인생을 홍범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홍범석을 통해서 아버지 홍만대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좋아하는 성격은 어떤 건지, 싫어하는 성격은 또 어떤 건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까지 이미 다 들어 잘 알고 있었던 모슬이는 홍만대를 유혹하는 게 식은 죽 먹기였어요. 이름이 모슬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외모도 이름도 아름다우시군요. 평생의 이상형이었던 모슬이가 유혹을 하자 집에서 아내와 맨날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홍만대는 당연히 아주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홍만대가 모슬이에게 말했습니다.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데 없어? 왜 당신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모슬이는 고개를 얌전히 가로저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회장님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회장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홍범석은 아버지 홍만대에게 내연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녀가 자기와 사귀고 아이까지 낳았던 오순영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었죠. 홍만대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모슬이에 집착하자 스트레스를 받았던 홍만대의 부인은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슬이는 홍만대의 집에 들어와 마치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모슬이의 얼굴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란 홍범석이 그녀를 정원 밖으로 데려가 묻길 당신 오순영 맞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그러자 모슬이는 아주 뻔뻔하게 말하길 오순영이라니요? 오순영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세요? 아마도 저랑 닮은 사람과 착각하셨나 봐요. 홍범석은 자기를 완벽하게 몰라보는 모슬이를 보며 오순영이 만나 긴가민가 했고 마침 비서로부터 오순영이 죽었단 보고를 받고 진짜 자기가 얼굴이 비슷한 사람과 헷갈렸나 보다라고 순진하게 넘어가고 말았죠. 하지만 모슬이는 그때부터 자기를 감옥에 보낸 홍범석을 감옥에 보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퀸즈그룹에는 횡령 사고가 터졌고 누군가 한 명은 감옥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모슬이는 사람을 시켜 홍만대가 홍범석에게 횡령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한다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 말을 믿은 홍범석이 홍만대를 배신하게 했어요. 열이 받은 홍만대가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 같은 아들 없어. 내가 나중에 죽어도 오지 말아라. 그렇게 홍범석은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퀸즈가의 장남이라면서 마치 퀸즈가 전체가 자기 거가 될 것처럼 굴었던 홍범석이 모든 걸 잃고 개털이 되어 쫓겨난 걸 보자 모슬이는 절반의 복수를 완성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후 홍범석이 홍만대를 만나러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홍범석이 사냥터에 아버지를 찾으러 오도록 유인했고 멧돼지를 이용해 홍만대를 죽이려 했다는 누명까지 한 번 더 씌워서 홍범석과 홍만대의 사이를 완벽하게 이간질시켜버렸습니다. 이 퀸즈는 내 아들 은성이고야. 은성이가 이 퀸즈가 장남의 아들이니까 내가 다 뺏어서 우리 은성이한테 줄 거야. 홍만대의 손주 손녀들이 떵떵거리며 자랄 때 자기 아들 은성이는 희망보육원에서 헐벗게 자라는 걸 볼 수밖에 없던 모슬이는 은성이가 누려야 할 걸 대신 누리는 홍수철,
홍수환, 홍혜인을 내내 미워해왔고 그렇게 가장 똑똑했던 홍범준의 장남 홍수환을 의문의 보트 전복 사고를 일으켜 제거했습니다. 홍수환에게는 천다혜와 사랑을 하게 만들어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오로지 똑똑하고 운이 좋았던 홍혜인만이 보트 전복 사고에서도 잘 살아남고 남편 또한 인성 좋고 능력 있는 백현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홍혜인과 홍혜인의 남편 백현우는 악의 주동자 모슬이를 시원하게 처단하고 뺏긴 퀸즈가를 어떻게 되찾아오게 될까요? 두 사람의 통쾌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